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 7함대 전진 배치 항모 조지 워싱턴 항모가 드디어 7함대 작전구역에 들어와서 작전을 하고 있죠. 이 조지 워싱턴 항모는 이 7함대 전진 배치 항모로서는 처음으로 F-35를 고정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정말 강력한 공대공 능력,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지금 미 해군이 협동전투, F-35와의 협동전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방공구역을 확보하는 이 능력을 보여줬어요. 완전히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들 명함도 못 내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3척의 퇴역을 연기한다. 더 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콜롬비아 차세대 전투기 자즈 39EF 그리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래 우리 FA-50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펜이 급부상했어요. 어떤 연유인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전량 퇴역 예정이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3척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게티스버그와 초신, 케이프 세인트 조지 등 3척의 순양함을 최소 3년 더 연장해 오는 2029년 이후까지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040년대에 취역할 차세대 수상전투함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2주 후 EU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를 확장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최소 8,000톤의 대형 선체에 높은 수준의 자동화, 드론 운용 능력을 보유할 이 전투함은 주요 회원국들의 주력 전투함으로 대량 배치돼 프린급 등의 현용 전투함들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갑 차량 능동 방어 장치와 커프 케이지 도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공수군의 주력 장갑차인 03식 공수 보병 전차에도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만 침공을 앞두고 침공부대 정예화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인데, 중국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보며 우리 군과 정부도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정부 자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18문을 도입하는 RCH-15 자주포가 내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 군에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초도 물량 일부가 출고돼 독일에서 운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자주포가 카탈로그 데이터처럼 괴물급 성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상 FA-50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콜롬비아 공군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콜롬비아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 30억 유로 규모의 전투기 도입 예산을 책정해 스웨덴의 그리펜 NG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스웨덴 현지 공영방송 에코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이게 2027년까지 전량 퇴역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게티스버그, 초신 등이 2023년도에 현대화 완료했어요. 아니 27년에 퇴역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쓰지, 현대화 완료했다는 것은 돈이 또 여기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27년도에 다 퇴역한다. 아니, 바이든 정부 좀 정신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려고 그러는지 정권 투표하기 일주일 전에 이 안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더 쓴다 이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 12척 이것도 퇴역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더 쓴다. 당연하죠. 현대화 개조했으니까 더 써야 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을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내려앉히는데 진심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억제하려면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해군력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또 완전히 초토화됐었고, 그걸 이제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 일단 좀 더 쓰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당연한 이런 일인 것 같고, 그리고 현대화 개수해놓고 지금 막 퇴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퇴역했던 함도 다시 어쩌면 되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신형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럽연합이 우리 4세대 구축함 같이 만들자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EU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합의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 배는 아닙니다. 이 배는 지금 독일이 건조 중인 차기 호위함 10,000톤짜리예요. 이거 아니고 한 8,000톤짜리 공동으로 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했던 프링급 그리고 덴마크 이베르 휘팔트나 뭐 이런 것들 능력되고 또 필요한 국가들 EU 내 국가들이 사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독일이 또 들어가면 엄청나게 또 가격이 오르고 또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겠죠. 아무튼 공동 개발치고 잘 되는 거 잘 없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의 공삼식 공수보병 전차예요. 낙하산도 많이 달려있죠. 하늘에서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공수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로우급 어떤 그런 경장갑차 아니겠습니까? 13톤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13톤이니까 방어력이 당연히 약하니까 맞으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탄 이 공수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이렇게 능동 방어 장치, 레이더와 발사기 있죠. 능동 방어 장치까지 달았어요. 중국은 최근에 전차다, 장갑차다 전부 지금 능동 방어 장치와 커프 케이지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5억의 중국도 이렇게 그들의 병력, 병사들의 생명을 중요시해서 이런 식으로 능동 방어 장치와 커프 케이지를 전 기계화 장비에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인구 5천만, 거기다 젊은이는 지금 없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은 자 이건 구형 장비니까 하지 말자. 이건 뭐 신형 장비라도 이거 좀 뭐 장갑차는 좀 떨어지잖아. 전차 아니 예산 없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높기를 합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기를 합니까? 우리보다 수십 배로 많죠. 그런데도 중국은 병사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데 우리 도대체 뭡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RCH-15 이게 뭐 우리 한국의 K9A2 이런 거와 좀 경쟁을 하는데 뭐 영국에서 야 K9 뗐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큰 장애물이 될 그런 자주포인데 카탈로그 데이터 성능이 너무 좋아요. 급속 사격하면 분당 뭐 12발도 쏜다. 그리고 기동하면서도 기동간 사격도 할 수 있다. 아니 직사포도 아니고 곡사포인데 기동간 사격을 해서 어떻게 맞추겠다는 건지 유도포탄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고폭탄 가지고 뭐 유도포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큰 획기적인 기술이 아닌데 일반 고폭탄 가지고 기동간 사격한다?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자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내년 4월부터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당 1200유로 우리 돈으로 180억 정도의 비용으로 독일이 자기네들이 사서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래서 18문 계약해서 주는데 최대 54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내년 봄에는 4월에는 가니까 이게 진짜 카탈로그 데이터 성능이 다 나와서 우리 K9보다 성능이 진짜 좋은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우리 FA50이 될 것으로 거의 뭐 확신을 했었는데 왜냐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브라질이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게, 재정 보증을 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펜 이거 해라 라는 건데 아니 브라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스웨덴의 그리펜 EF 전투기 36대를 현지 라이센스 생산하죠. 그래서 아마도 스웨덴 사브와 협력해서 야 우리가 남아메리카에서는 맹주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마진 좀 줘. 니들도 로열티 마진 잔뜩 챙겨줄 테니까 우리가 영업할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브라질이 재정 보증해주고 우리가 생산하는 거 그걸 니들이 사라. 그리고는 스웨덴은 로열티 먹고 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이게 지금 스웨덴 현지 공영방송이 보도를 해서 어떤 그 객관성 이런 거 약간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해요. 콜롬비아 옆에 있는 브라질이 이 그리펜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여기에 판권만 딱 주면 여기에 재정 보증을 브라질이 또 해주고 그리고는 브라질 이익 가지고 또 스웨덴 로열티 이익 보고 자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 FA50은 뭐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네 어쩔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칠함대에 배치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한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탑재되면서 이 공대공 SM-6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 미사일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항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 해군이 최근 종료된 그레이 플래그 훈련에서 FA-18EF와 F-15E, F-35C 등을 섞어 협동교전으로 초장거리 공대공 전투를 벌이는 전술을 선보였으며 이 전술로 인해 미군의 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됐다고 복수의 항공 전문지들이 미 해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제9시험평가 비행대 VX-9 소속 FA-18F 전투기는 이번 그레이 플래그 훈련에서 미 해군 F-35C, 미 공군 F-15E와 장거리 공대공 전투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미군은 이번 훈련에서 그야말로 중무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수준의 공대공 무장을 탑재한 슈퍼호넷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훈련에 동원된 슈퍼호넷은 무려 4발의 AIM-174B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3발의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의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9발의 공대공 미사일과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많은 무장을 탑재했어도 슈퍼호넷의 무장 파일런에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슈퍼호넷은 동체 하단의 4번 파일런에만 암람을 달았지만 필요할 경우 반대편의 6번에도 암람을 달 수 있고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한 5번에는 장거리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인 리전 포드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구성을 갖춘 슈퍼호넷은 리전 포드를 이용해 장거리 카운터 스텔스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F-35나 F-15 등 다른 전투기들이 탐지한 표적 정보를 데이터 링크로 받아 후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M-6 미사일은 함대공 발사 기준으로 최대 460km의 사거리를 발휘하는데요. 협동교전 방식으로 400에서 600km 밖에서 쏘는 SM-6는 그 절반 수준의 공대공 능력밖에 갖지 못한 중국 전투기들을 상대로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무장 구성과 전술은 실함대에 배치된 슈퍼호넷 전투기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무기와 전술 덕분에 당분간 중국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기 시험비행대 VX-9 소속의 슈퍼호넷이에요. 여기에 무장이 잔뜩 달렸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F-35C 그리고 미 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이렇게가 같이 비행하고 있죠. 이제 협동교전 능력 테스트하는 건데 자, F-15E의 역할은 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 F-35가 전방에 갑니다. 스텔스니까 쭉 전방에 가서 근데 스텔스라도 자기가 또 레이더파를 쫙 방사하면 아무리 주파수 도약한다 하더라도 저게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EOTS, IRST 이런 것들로 쫙 이제 센서 퓨징이 되니까 그런 걸로 탐색을 해서 적 전투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EOTS와 IRST 이거는 적 전투기가 느끼지 못하죠. 그걸 가지고 적 전투기를 표적을 짓고 후방에 있는 이 슈퍼호넷이 여기 있는 AIM-174B 사실은 SM-6죠. 이걸 멀리서 쏴버립니다. 이 SM-6가 함대공으로 쐈을 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죠. 이랬을 때 460km. 근데 공대공은 중력 거스를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6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가지 않을까. 600km 뭡니까? 7, 800도 날아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걸 이제 전방에 수백 킬로미터 멀리 나가 있는 F-35가 또 탐지가 되지 않는 적이 느낄 수 없는 EOTS 적외선과 광학으로 딱 탐지를 해서 찍어주고 뒤에서 초장거리 미사일 날려주고 이렇게 해서 적 전투기들을 격파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슈퍼호넷의 동체 아래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SM-6 그러니까 174B들이 여기 4발 달려 있죠. 그리고 암람 미사일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타겟팅 포드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지금 공대공 하는데 타겟팅 포드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도 암람을 장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조 연료 탱크 있는데 여기에 리전 포드라고 적외선 탐지 포드 장착하면 또 이 스텔스기 탐지할 수 있죠. 그러면 항속거리 엄청 짧아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윙팁에 여기 이제 슈퍼 사이드와인더 9X 달려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9발인데 한 10발까지의 공대공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SM6 174B 이게 뭐 600km 이상 날아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슈퍼호넷의 레이더가 600km를 탐지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답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F-35C가 먼저 전방에 진출해서 탐지해서 딱 찍어주고 뒤에서 여기는 스텔스가 아니니까 전방 나가면 안 되죠. 뒤에서 미사일 날려주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냐? 네, 중국은 어떻게 되냐? 중국의 무장들을 보면 자 여기 이제 J-15인데요. 여기 제일 큰 거, 여기 제일 큰 거 하나 있는데 여기 PL-17입니다. 여기 사거리가 300에서 400km라고 하는데 뭐 그래봐야 600km보다 훨씬 짧죠.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판 암람이라고 하는 여기 핀 조금 달린 거, 여기 중국판 암람이라고 하는 미사일들이고, 그리고 좀 작은 거, 여기 이제 PL-10 열추적 미사일이죠. 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제일 사거리가 긴 게 PL-17 300~400km밖에 안 되니까 뭐 상대도 안 되는 사거리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항모에 슈퍼호넷이 있고, 그리고 F-35C가 있고, 또 조지 워싱턴 항모에 SM6 174B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된 것이 확인되었고, 자 그렇게 되면 워싱턴 항모에서 출격한 슈퍼호넷들이 있다면 이 방공 능력이 슈퍼호넷이 지금 뭐 컨포멀 탱크까지 나중에 달겠지만 지금은 한 700km 항속거리 되죠. 공중급유 안 받았다 치고, 물론 뭐 딱 오르면 공중급유 딱 해주는데 안 받았다 치고 700km.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600km 이상의 공대공 무장을 가지고 있으면 항모에서 1300km는 방공구역이 되는 겁니다. 항모 방공구역. 엄청난 거죠. 자, 거기다가 공중급유까지 딱 받으면, 거기다가 또 컨포멀 탱크까지 장착하면, 컨포멀 탱크가 또 한 300km 더 가니까 1600km 되는 거고, 공중급유 한번 딱 받아버리면 또 한 300km 이상 더 가니까 이게 이제 1900km, 항모에서 1900km가 방공구역이 되는 거예요. 중국 전투기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면모일신해서 최신 무기를 이것저것 잔뜩 구비하고 다시 돌아온 조지 워싱턴 항모입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